이국적인 풍경에 다양한 미식까지 전 세계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나라, 동남아 대표 여행지 태국입니다. 특히 가성비 좋은 여행지로 꼽히면서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이 찾곤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태국 여행을 두고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방콕 비싸더라고. 절대 가성비 아님. 거의 서울 물가던데. 생각보다 많이 비싸져서 다음부턴 안 갈 듯. 과연 지금 태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선 태국 물가, 실제 얼마나 올랐는지부터 살펴보면요. 주거비, 식료품, 교통비 같은 생활 필수 비용이 전년 대비 15%가량 상승했습니다.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1년 전만 해도 물가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옛날에는 10,000원대 선에서 처리가 됐던 게 10,000원이 더 뛴 느낌? 여기에 바트와 강세까지 더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4,700원이었다면 태국에선 5,572원이었는데요. 물가도 올랐는데 환율 부담까지 더해지니 태국 여행이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악재는 또 있습니다. 국경을 맞댄 캄보디아와 전투기까지 동원된 무력 다툼을 하고 있는 데다 무엇보다 태국 관광에 큰 타격을 준 사건, 바로 중국 배우 납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일이 중국에선 태국 여행 공포증으로까지 번지면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한 계기가 됐는데요. 이런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지난해 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약 7% 감소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태국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 이 정도면 꽤 타격이 컸을 것 같은데. 그래서 관광 수익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난해 태국 관광 수익은 4.7% 감소. 물론 줄긴 했지만 관광객 감소폭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덜 줄어든 거예요. 사람 수가 줄은 거에 비해서 관광 수가 덜 줄었다는 건 고급 관광객들 와서 많이 쓰는 사람들이 조금 더 늘었다는 얘기겠죠. 저렴하게 단체로 와서 투어라는 이런 사람은 확 줄었는데 개별적으로 오는 관광객들, 그다음에 커플, 소규모 관광,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급 호텔이나 럭셔리 리조트에 가서 묵는 사람들, 이 수는 줄어지지 않은 거예요. 많이 와서 적게 쓰는 중국 관광객들 대신 한 번 오면 많이 쓰고 가는 소규모 관광객들이 늘어난 결과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유럽에서 태국을 찾은 관광객은 약 350만 명, 전년 대비 20%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화, 우연만은 아닌 게요. 그동안 태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저렴한 여행지 타이틀을 두고 경쟁해왔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베트남이 가성비 여행지 대표 주제로 자리매김하자 태국 정부가 판단한 겁니다. 이제는 관광 체질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태국이 선택한 전략이 럭셔리 관광, 고부가 가치 의류 관광입니다. 결국은 태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볼륨을 늘리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좀 소비가 많고 고급화된 시장으로 전향을 하는 것이 인근의 다른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와는 차별화된 전략일 거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변화, 현지에서도 체감될까요? 요즘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또 다른 백화점 짓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 안에다 뭐 공원을 크게 깔아놓는다든지 뭐 분수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서비스 같은 부분에서도 태국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고, 고급 식당, 고급 호텔을 늘리고 태국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의료 서비스까지 관광 상품으로 결합시키고 있는데요. 골프 라운딩에 건강검진을 묶는다든가 휴양과 관광의 성형, 치과, 회복 프로그램들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 같은 걸 내놓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태국 프리미엄 여행 상품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실 이런 질적 전환, 관광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닌데요. 태국에는 오톱, 그러니까 지역마다 대표 문화나 대표 상품 하나씩 키우자는 정책이 있는데요. 전통 공예나 음식 같은 태국만의 로컬 문화를 산업화하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여기서 더 나아간 오포스, 원패밀리, 원소프트 파워, 지역을 넘어 가족 단위로 하나의 콘텐츠를 갖게 하자는 정책도 밀고 있다고 해요. 태국 정부가 강조하는 소프트 파워 전략의 일환입니다. 우리나라를 좀 벤치마킹 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K-웨이브 만드는 것처럼 T-웨이브 약간 문화 콘텐츠로 경제를 육성하겠다라는 정책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태국의 전통이나 문화 자원들을 활용해서 경제 자원화하려는 정책이 좀 주요하게 부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영향 아래서 관광 정책도 이런 방향을 채택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 태국 정부는 최근 동남아 최초 디즈니랜드 유치에도 나섰습니다. 태국이 하는 프리미엄 관광으로의 변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서구에 있는 여행객들이 여전히 태국을 적은 비용으로 관광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방문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태국이 럭셔리 관광지, 고급화된 시장만을 타겟으로 완전하게 전향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지금처럼 고급화된 서비스만을 하는 관광으로만 나아가
나아간다면 사실상 태국 경제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여전히 태국을 가성비 여행지로 보는 관광객들 많기도 하고요. 태국 산업 구조의 특성도 있어 완전히 고급 관광만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건데요. 여기에 바트 강세의 원인도 아직 뚜렷하지 않아서 당분간 태국 경제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때 전 세계 배낭여행객들의 안식처였던 태국. 물가 상승과 각종 리스크 속에서 태국은 새로운 해법을 꺼내든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전략, 태국 관광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태국에 다녀온 분들이 있다면 확실히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